Yeah, 가벼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K 배중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쫑블리 시사 전문 정상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 TBS 1층 들어올 때 정상근 기자 비슷한 이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랑 비슷한. 네, 네. 정상채원입니다. 네. 정상채원입니다. 그렇군요. 다행입니다. 네. 비정상이라고 나왔으면 더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조금 전에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뭐 헝가리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 나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100번을 찔렀더니 죽지 않고 90도 이상 10분 가열해도 꼼짝도 안 하더라는 거 아니에요? 어우, 정말 강력하네요. 예. 저 배 수장님은 이렇게 한 100번 이렇게 손가락으로 찌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살이 빠지죠. 그죠? 빼짝 네. 마를 것 같아요. 빼짝 마르죠. 그래서 저는 이거 기사 보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좀 별명을 붙여줘야 되겠어. 아, 좀비 코로나다. 예? 죽질 않아. 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커피 쿠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두 분이 전해질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이야기 지금 지난 주말부터 말이죠. 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논란이 아주 힘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논란은 지난 금요일에 한겨레 보도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이 지난 5년 동안 박덕흠 의원과 가족들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 이 국토교통부하고 또 국토부 산하기관으로부터 공사 수주 그리고 신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2천억여 원을 지급받았다. 얼마요? 2천억여 원이요. 2천억. 라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 박덕흠 의원이 이 국토부나 서울시 산하기관으로부터 400억여 원의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의혹이 이미 한 차례 제기가 된 바 있었거든요. MBC 스트레이트 보도에서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직권남용,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이 된 바 있는데 한겨레 보도에는 그 외에 이제 1,000억 원 규모의 또 그 수주 의혹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에는 또 이게 2,000억 원까지 늘어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박덕흠 의원과 관련해서는 이 백지 신탁을 했다는 건설사 주식이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라는 그 이해충돌 논란도 있고 또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시절에 골프장은 고가에 매입했다는 이런 배임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의원이 보니까 이번 21대까지 해서 이제 3선 의원이더라고요. 네. 지역구가 충북, 보은, 영동, 계산. 영동, 괴산, 옥천. 네. 이런데 자, 지금 2시부터 지금 보도 전문 채널에서 나오는 것이 자료화면인지 현장화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전에 있었습니다. 예. 네. 끝났어요? 기자회견 한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 자료화면으로 지금 보도 채널에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예. 박덕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 충돌 없었다. 네. 없었다. 공개 경제 입찰로 공사를 수주했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으로 인해 사업에 제약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본인은 무고함을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어제부터 나왔던 얘기 이렇게 아마 그대로입니다. 해명할 것으로 네. 알려졌다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제 2시에 기자회견이 있기 이전에 오전에도 발표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나오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면서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아들의 경우에는 더 큰 혜택을 다른 곳에 가서 볼 수도 있었는데 더 큰 이 수주를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위축이 됐다. 제약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내가 아버지가 국회의원만 아니었으면은 아들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네. 너무 안타깝다 이런 뜻이에요. 특혜가 있었다면은 처벌을 받겠다라고 본인의 해명을 하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요. 무슨 의혹만 나오면 사퇴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인데 이번에는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일단 이 국민의힘이 최초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그다음에 논란이 가열되는 와중에는 계속해서 이제 좀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장을 내면 뭐 당이 검증을 해보겠다라는 태도였는데 이 문제는 이전까지 계속해서 그 의혹이 제기된 여당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제 사퇴를 하라든지 또 민주당의 책임론을 제기해 왔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당내에서도 굉장히 좀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이 주로 초선 의원들이 이 박덕흠 의원 관련 의혹을 좀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뭐 이런 입장을 좀 계속해서 밝혀왔고 이 반면에 중진 의원들은 이게 여당의 노림수에 놀아나서 이 박덕흠 의원 개인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목소리를 냈었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뭐 논란이 계속되고 또 비판 여론이 이어지니까 이 국민의힘이 오늘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진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특위를 만들었어요? 만들기로 한 거예요. 네,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기로 했어요. 네. 예. 그만큼 워낙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이유가 되는 것이겠죠. 네. 지금 뉴스 전문 채널 자막으로 백지 신탁한 주식 수년째 처분한데 이해 충돌 논란 이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박 의원이 백지 신탁으로 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매각이 안 된 거예요. 단 한 푼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주는 현재 법적으로는 박덕흠 의원이 된다는 얘기인 거고 이에 따라서 민주당은 또 강하게 사퇴를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박덕흠 의원 스스로는 지금 나오는 비난이 자신에 대한 정치 공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 국회의원 자리에 있으면서 이 가족회사에 수천억 원의 수주에 영향을 준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 충북도당은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활빈당에서는 남부지검에 박덕흠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기사 난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노웅래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전화로 휴가를 승인 내준 게 특혜라면서 장관직 내놓으라고 그렇게 난리 치면서 이렇게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들보는 모른 척한다. 예, 이러면서 국민의힘을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박덕흠 의원이 지금 이제 일문일답을 국회에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현장 네. 화면입니까? 네. 왼쪽 화면요. 그러니까 네. 끝난 게 아니군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서 보기에 이제 양쪽에 보도 화면이 있는데 네. YTN에서는 지금 일문일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어요. 청취자께서요. 정상근 기자, 정 기자 건강을 걱정하는 유튜브로 시청자가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정상근 기자님은 하루에 3군데 방송사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팬이시네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그런데 하루에 최고로 많은 방송사 방문은 몇 군데인가요? 방송사 방문은 보통 한 3곳 정도 3곳 합니다. 네. 하여튼 뭐 정상근 기자를 걱정해주는 청취자분들도 계시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정상 기자한테 또 밥을 많이 사겠습니다. 이게 살이 빠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건강을 위해서는 네, 몸 관리 사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겁당의 밥사위원장 역할이 큽니다. 여러 곳에 사겠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손흥민 선수 네. 경기하는 거 두 분 혹시 보셨어요? 네. 어제 아침에- 밤이었던가? 헷갈린다. 맞습니다. 어제 오후 8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죠? 있었는데. 어제 밤이다. 저는 한 골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딴 데 보고 있다가 틀었더니 두 번째 골 넣고 세 번째 골 넣고 네 번째 골 넣고 그 사우스햄튼전인데 4골을 넣은 거예요. 4골. 네. 그래서 영국의 그 BBC에서 이런 코멘터리를 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로 봤는데 네. 뭐 4번째 골 뭐 그래가지고 저는 그 리그 4, 5골을 터뜨린 줄 알았어요. 근데 4골을 몰아쳤다고. 오늘이 리그 첫 경기였죠?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였습니까? 지금 한번 득점도 선두일걸요? 1등이에요. 네 골이기 공동일 때문에. 그죠? 네. 올해는 좀 2021 시즌에는 좀 최다 득점 왕 좀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득점 왕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스포츠 뉴스 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네. 예. 좀 간결하게 해달라고 계속 강조가 되고 있네요. 그래요? 예. 자, 간결하게 계속 갑시다. 그러면. 네. 지난 18일 날 민주당이 이제 김홍걸 의원을 제명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 네.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이죠. 이 김홍걸 의원이 제명이 됐습니다. 이 부동산 투기 그리고 허위재산 신고 의혹으로 이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가 됐는데 이틀 만에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이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다보유로 이 당의 품위를 훼손했다라고 이유를 밝혔고요. 그리고 특히 윤리감찰단의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라고 또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네. 국민의힘 측은 이거는 저 꼬리 자르기다 이렇게 힘을 내고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의원직 사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원직 사퇴 아니고 제명은 꼬리 자르기 아니냐라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 의혹이 확산되고 여론이 악화되면서 바로 이제 조치를 취한 것은 빠른 조치를 취한 것은 꼬리 자르기 성격이 다분하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 또 윤명 의원 의혹까지 포함해서 여론이 나빠지면서 국민의힘이 속전속결 빠른 결정을 내린 것은 다분히 꼬리 자르기 성격이 강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추미애 장관 관련 의혹도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네. 그 병장회의라는 그 보도를 채널 A에서 했다면서요. 그래서 이거 참 코미디 같은 보도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맞습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이 채널 A가 그 추미애 아들 휴가 만료일 직전 병장회의 연장 불가 결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두 번째 휴가 만료 직전에 이른바 선임병장회의라는 것이 열렸는데 이 병장회의에서 이 병사는 휴가 연장을 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냈다. 이런 보도였는데요. 네. 이 선임병장 회의라는 것이 상사 계급의 지원반장이 이 선임병장 6명과 부대 운영을 매일 논의하는 자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선임병장 회의에 참석했던 예비역 병장이 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 지원반장이 이 서모 씨의 휴가 요청서를 곧바로 반려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병장 회의가 병사의 휴가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수가 있는가라는 점인데 이에 오늘 아침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이 근무했던 이 주한 미 8군 한국군 지원단에서 이 카투사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 군 간부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했는데요. 네, 맞아요. 이분의 말에 따르면 이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 이 같은 병사가 병사의 휴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 휴가 공정성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을 거다. 이 휴가권자는 엄연히 지휘관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 장교들이 하는 거죠 인사권을. 아니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카투사 부대에 보면 배수장이 이제 카투사했으니까. 선임 카투사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병장이죠. 병장과 이제 거기에 파견돼 있는 뭐 선임계 상사 이렇게 해서 자주 접촉하는 이제 장교보다는 지원단 장교보다는 주로 이 상사와 많이 업무 협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주로 이제 돌아가는 부대 돌아가는 일 언제쯤 우리가 워크숍을 내부 워크숍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여기에서 사실 군대의 휴가라는 것은 엄연히 절차가 있는 것이거든요. 인사권이죠 그거는. 여기에서 휴가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의견을 나올 수는 있겠죠. 어떤 이런 상황이냐 물어보고 어떤 의견이냐. 하지만 여기서 최종적인 결정을 한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거야 뭐 중대장이 결정하거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아니 저도 옛날에 저 군대 생활하면서 저도 내무반장 출신이에요. 파란 간장 딱 달고 있었어요. 오. 한 6달은 달았어요. 이래봬도. 와. 그래서 저도 이제 병장이었고 분대장이었고 한 6개월 생활했는데 글쎄 뭐 옛날 얘기고 카투사가 아니고 저는 뭐 대한민국 육군이니까 네. 상황이 다를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도 옆에 내무반 병장들하고 회의는 한 것 같아. 무슨 회의를 했을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번 가을 저 중대 족구대회를 하는데 그 편을 어떻게 먹고 네. 이거 어떻게 저 결승전은 어떻게 하고 아. 게임 규칙 정하고 그런 거는 병장이 내무반장들이 모여서 했던 것 네. 같은데 내 밑에 있는 후배 얘 휴가를 보낼까 말까 이걸 병장이 결정한다. 병장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경고등이 계속 켜지네요. 뭐라고요? 제발 좀 짧게 하라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띨망입니다. 자, 어제가 제1회 청년의 날이었습니다. 그저께였죠. 19일 날. 네. 문재인 네.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언론은 여기에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 중심으로 대통령 청년의 날 기념사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공정을 37번이나 포함한 기념사인데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 기준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정 연설에 대해서 공허했다. 또 혹시 청년이 불편한가 라면서 좀 비판의 발언을 했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게 좋았습니다. 네.
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소개해드리고 다음 이야기 갈게요. 택배 기사입니다. 오늘부터 추석 물량이 많아지네요. 네, 이번 추석은 코로나로 더욱 물량이 많아서 걱정이지만 고객님들의 소중한 추석 선물을 배달하는 가을의 산타클로스로서 최선을 다해 배송하려고 합니다. 모든 택배 기사님들 힘내라고 화이팅! 무겁당에서 크게 외쳐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네. 이 무겁당에서 외쳐주라고 그러니까 제가 네. 택배 기사님 그러면 두 분이 화이팅 해주세요. 네. 자, 택배 기사님들 화이팅! 네,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 예. 택배 기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사실 뭐 택배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추석 연휴 잘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저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시사 전문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얘기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네, 지난해 4월이었죠. 그 여야의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이 회의장을 점거하거나 이 회의 개최를 방해하거나 그리고 체입에 당시 국민의 감금했었죠.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해서 이 감금한 뭐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이 황교안 전 대표,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27명의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기소가 된 바 있는데 재판이 오늘에야 열렸습니다. 네. 첫 정식 재판이 이제 8개월이 지난 뒤에 열리게 된 건데 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 자료가 좀 방대하고 이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이 많아서 좀 재판 일정이 계속 지연되어 왔었다라고 하고요. 네. 또 코로나19 사태로 법원이 좀 휴정기를 가지면서 또 재판 일정이 미뤄져서 오늘 열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네. 네. 영상이야 뭐 방송사 영상만 해도 뭐 그렇죠. 온 국민이 다 어마어마하니까요. 쳐다본 건데요. 뭐 검찰이 갖고 있는 거나 뭐 지상파나 방송사에서 갖고 있는 영상이 다 똑같은 걸 테니까 패스트 트랙이다 이거죠. 이거 중요한가요, 오늘? 네, 패스트트랙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밑줄 몇 개 쳐요? 밑줄은 빠르게 한 줄만 치겠습니다. 별은 몇 개 달아요? 네, 빨리 하나만 달겠습니다. 네. 좀 통 크게 놓으세요. 한 1,000억 개 달아요. 1,000억 개. 테스트 해야 되니까요. 네. 아니 1,000억 개 정도는 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1,000억 개 달려고 했더니 네, 간결하게 달라다고. 3,000억 개 정도 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통 크게. 네. 출석한 의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시에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것이 이제 현 정권의 정치적 압박 성격이 강하다. 또 패스트트랙의 충돌 원인 제공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 아니냐라면서 납득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의 등장이 눈에 띄었다고 하던데 관련 네. 고소고발 사건이 많은 걸로 아는데 수사에는 진척이 없어 보입니다. 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 있는데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그 고소인인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소환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진걸 소장이 지금 5번째 소환이 되고 있다는 네. 거예요. 또 안진걸 소장을 포함해서 고소인 소환만 지금 10번 이루어지고 이 고발인, 그러니까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지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안진걸 소장은 그때 당시에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신속하게 그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 뉴스 나오는데 오전 10시 재판에 민경욱 전 의원은 불출석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나경원 의원 얼굴은 지금 보이고 있는데. 네네. 안진걸 소장 참 바쁩니다. 수요일마다 여기 나오잖아요. 안진걸 암행어사. 네네. 올해 이제 또 나올 텐데 물어볼게요 또.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검찰 내부에서 재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고소 고발 사건들을 다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배당을 하게 된 것은 조만간 수사가 이제 본격화될 것이라고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수사팀을 형사 1부에서 6부로 전격 교체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이 돼 있고요. 공범으로 고발된 부인 김모 씨는 별도로 추가 이 주가 조작 연루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재배당을 한 이유가 뭘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뭐 중앙지검청이 밝힌 내용은 업무 조정 차원의 사건 재배당이다라고 하는 설명인데 법조계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이성윤 지검장이 강한 수사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내무반장 견장 파란 견장 찾았다 그랬더니 네. 1967님 청취자께서 19형님 견장이 파란색이 아니라 녹색 아닙니까? 참고로 저도 11사단
일반 하사 분대장 출신입니다. 아, 맞아요. 파란색이 아니고 녹색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기는 한데 생맹이신 건 아니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예, 필망입니다. 예. 11사단이시면 저 홍천이시구나. 아. 소위 그 젓가락 사단 이렇게 쓰는 건데. 네네. 카투사는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홍천 알죠. 젓가락. 아니 11사단이 뭔지 어디 있는지 젓가락 모르. 알죠. 아세요? 아, 그럼요. 알았어요.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정찬 소장, 뚱볼리 정상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